안녕하세요. 저는 채움국어학원 김기랑 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잠실여고 1학년 내신 대비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 막 잠실여고 1학년 배정을 받은 학생이거나 학부모님이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어떻게 저희 학원이 가장 많은 잠실여고 친구들의 선택을 받았고 어떻게 제가 잠실여고 국어 내신 대비로 가장 유명해지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학교의 기본적인 출제 경향이나 공부 방향을 같이 말씀드릴 건데요. 조금 영상이 길어지겠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잠실여고 내신 대비만 5년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2, 3학년 전부 진행을 하고 있고 1학년 진행한 지가 이제 5년이 되어 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내신을 할 때마다 매해 거의 100명이 넘는 친구들을 봤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학교 앞에 가셔서 지나가는 학생을 잡고 너 혹시 김기랑 선생님 아냐 고 물어보신다면 10명 중에 8명은 안다고 할 것이고 10명 중에 6명은 수업을 들어봤다고 할 거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사실상 학교 내신 대비에 있어서 가장 많은 학생들과 아마 수업을 했을 것이고 가장 많은 경험치를 갖고 있을 것이고 가장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저는 이 잠실여고 내신 대비에 관해서만큼은 제가 학교 선생님을 제외한다면 가장 전문가라고 자부합니다. 이 학원가 전체를 통틀어 보시더라도 학교 시험을 5년이나 이렇게 준비한 선생님이 없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학생과 수업을 한 경우는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잠실여고 내신에 관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목차입니다. 주요 실적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의 출제 경향과 대비 전략 그리고 저희 수업의 특징 말씀을 드린 다음에 수업 일정을 안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 실적인데요. 지금 3학년 친구들이 이제 성과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시가 막 발표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도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 우선 수능에서 이번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엄매에서 100점을 받은 친구가 저 수업을 2년 동안 들었었고 이제 어제 이대 약학과에 6년 장학생으로 붙었다는 또 연락을 받았는데 이 친구는 내신까지 3학년 내신까지 제 수업을 3년간 들었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실여고 재학생의 49% 그러니까 310명 중에 150명 이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49%라고 표시를 해봤고요. 사실상 한 번이라도 듣고 수업을 나간 친구까지 포함을 한다면 제가 본 친구들은 거의 220명에서 한 230명에 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1등급이 총 10%이기 때문에 31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1, 2학기 모두 22명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존의 4%로 생각을 했을 때는 13명 중에 12명이 저희 학원에 다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상 학교의 1등급 폭이 넓어지면서 이제 중상위권의 다툼이 조금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 이 최상위권을 가져가는 친구만큼은 꾸준히 저희 학원에서 배출이 되고 있고 그 말은 즉슨 사실 학교 시험이 전체가 100이라고 쳤을 때 그 100만큼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학원은 저희 학원밖에 없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근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학년은 전학기 전교 1등 전부 저희 학원에서 나왔는데요. 전학기라는 건 1학기 중간기말, 2학기 중간기말, 그리고 1학기 전체, 2학기 전체를 포함하는 말이고요. 올해뿐만이 아니라 작년 그리고 재작년까지 3년 연속 1학년에서 1등을 하는 친구는 전부 저희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100점을 받은 친구도 전부 저희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학년뿐만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2학년도 1학기 1등, 2학기 1등, 3학년 1학기까지도 1등은 전부 저희 학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 관해서만큼은 제가 전문가라고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년 1학년 같은 경우는 1등, 1등급 22명 그리고 10등 내에서 9명 100점이 딱 2명 있었는데 2명 전부 제 수업 들은 친구였고요. 25년 1학년 2학기도 1등급 22명, 10등 내 9명, 20등 내 17명인데 보시면 4등과 17, 18등, 16, 17등을 제외하고는 전부 저희 학원에 다닌 친구였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인원이 계속 중복되는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작년 학교 시험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1학기 1등급 받고 2학기 1등급 못 받은 친구가 정말 많았고 다른 학원 다니다가 저희 학원 오면서 성적이 오른 친구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을 해서 내가 과연 아이들의 성적을 제대로 올려주고 있나에 대해서 좀 가끔 힘들 때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런 성과들이 나올 때마다 그래도 내가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좀 제대로 다루고 있고 정확히 다루고 있고 타겟팅을 정확히 하고 있다는 생각이 조금씩 힘이 되는 그런 지표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학년뿐만이 아니라 2학년도 1학기에 1등부터 5등 전원, 그리고 1등급 13명 중에 9명 저희 학원에서 나왔고, 2학기도 1등을 비롯해서 13명 중에 10명 전부 저희 학원의 재원생이었습니다. 특히나 2학년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제 수업을 계속 듣고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최상위권 거의 전체가 제 수업을 좀 듣고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실적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제 22년부터 23년까지는 다른 학원에서 잠실여고 내신을 담당했었고, 24년에 이제 저희 학원으로 옮겨왔는데, 사실 처음 옮겨왔을 때는 수강생이 반토막 났기 때문에 수강생 한 80명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1등급 13명 중에 9명이 나왔었고, 오히려 인원이 줄었는데 1등급 인원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제 수업을 믿고 찾아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4년 끝날 때는 다시 거의 2배 가까이 늘면서 이때도 제가 인원을 좀 잘 회복을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25년 같은 경우는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3학년 1학기 내신까지도 전부 제가 수업했던 친구가 1등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 내신에 학교의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반영해서 학교 시험에 딱 맞춘 대비를 하고 있는 건 저희 학원이 유일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학교의 출제 경향이라는 게 대체 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잠실여고 학교 시험이 어렵다는 말이 정말 많은데 진짜 어렵냐? 어렵습니다. 그 어렵다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렵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학생들의 상향 평준화가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모의고사 1등급이 4%이기 때문에 전교생이 300명이라면 1등급이 12명만 있으면 평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잠실여고 1학년은 인원이 한 3, 4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등급 정원, 내신 1등급 정원보다 모의고사 1등급이 더 많기 때문에 모의고사 1등급을 받아도 내신 1등급이 안 나오는 현상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상향 평준화가 굉장히 좀 심하고, 내신 1등급이 그만큼 고정적인 멤버가 없습니다. 1학기 때 1등급 받았지만 2학기에 1등급 못 받은 친구 많고, 1학기에 1등급 못 받았지만 2학기에 1등급 받은 친구가 많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30명 중에 20명, 22명의 명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150명의 성적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적들의 편차를 비교하면서 봤을 때 빈칸에 있는 친구들까지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향 평준화라는 말에서 얼마나 최상위권 다툼이 극심한가까지도 좀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시험이 수능형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수능형이지만은 않습니다. 내신형도 분명히 있고, 왜냐하면 학교 시험이 단순 암기가 필요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많고, 하지만 수능형 사고를 더하는 문제들이 변별력을 잡아주기 때문에 아마도 학교 시험을 얘기하면 그냥 수능형이다 이렇게 좀 쉽게 얘기를 하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능형 문제 일부와 내신형 문제 다수가 나오고, 암기를 기반으로 이해를 해야 점수가 나오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암기만으로는 안 된다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가 좀 많은 편입니다. 학기마다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시험 범위가 조금 많고, 그 안에 문학, 문법, 그 다음에 외부 파트까지 조금 고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공부에 부담이 조금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프린트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고, 학교 선생님께서 필기도 많이 해주시고 구두로 설명도 되게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실제로 학교 선생님 필기, 학교 선생님 설명, 프린트, 교과서, 외부 지문 다 모아보면 시험 범위가 절대 적다고는 할 수 없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시험 난이도가 어렵습니다.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국어를 사실 좀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길 정도이기도 했는데, 문항이 24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24문제를 굳이 쓰지 않은 건 24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사평 문제가 6개가 나오는데 그 6개가 다시 3, 4문제로 정말 자잘하게 나뉘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 체감상 한 30문제 가까이 된다고 이제 인식이 좀 들고, 그리고 어려운 단답형도 단답형이 선지를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니라 옳은 선지를 막 모두 고르는 거거나 아니면 내용들끼리 비교하거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문제 하나를 소화하는 게 그냥 단순 문제 하나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개를 뭉쳐 놓은 것처럼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실여고 학교 시험에 개수가 적다? 그거는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서답형 같은 경우는 낱개로 나눠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점수폭도 굉장히 촘촘하게 나뉘는 편입니다. 문학하고 문법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 건데요. 문학은 학교에서 배운 표현은 나오지 않으나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내용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 선생님의 표현으로 바꿔서 나오기 때문에 친구들은 선생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떤 내용에서 비롯된 건지를 명확하게 캐치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단순 암기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문법은 학교에서 배운 예문만 출제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상 문법을 암기로 해결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잠실여고 문법은 정말 원리에 치중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답을 주시고 해설지를 역으로 물어보는 식으로 문제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흔히 풀어본 듯한 유형은 나오지 않고 모의고사 유형 또는 서답형으로 아예 개념 자체를 전부 확인하는 유형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서 사실상 문학이나 문법 모두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만으로는 절대 대비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냐?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암기입니다. 기본 이해를 해야 되고 서답형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외운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심화적인 이해가 필수라고 했는데 단순 암기만이 아니라 내가 뭘 외우고 있는 건지, 내가 외우고 있는 게 무슨 내용인 건지, 이게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가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단순한 활자로 머릿속에 가라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이 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말 여러 번 반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 수강 후기를 보다 보면 선생님께서 여러 번 빠르고 명확하게 말을 한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잠실여고 내지는 반복을 정말 많이 해서 친구들이 내가 배운 내용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혹시 2학년 친구가 보고 있다면 그게 그런 말이지 라고 정말 뼈저리게 체감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전 문제풀이인데 이 문제풀이가 이제 흔히 말하는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들로만은 절대로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 기출 문제만 풀어서도 절대로 대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기출 문제가 22년도부터 조금 어려워졌다고 쳤을 때 해봤자 시험 파트 하나당 6문제니까 다 합치면 한 20문제씩 밖에 안 되는데 20문제씩 해서 문법 파트 다 하면 100문제도 안 되는데 그것만 풀고 시험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걔네는 양질의 문제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서브로 받쳐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금 더 많은 문제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학교 기출 문제도 변형하고 모의고사 문제도 변형하고 선생님이 수업 때 해주신 말씀들을 정리해서 제가 문제를 새로 만들기도 하고 이상한 예문을 찾아서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정말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 사실상 저는 제가 만드는 이 문제가 제가 하는 내신 대비의 5할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은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단순히 벼락치기로는 절대 되지 않고 잘하는 아이가 열심히 했을 때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이고 조금 아이가 시작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노력을 많이 해서 거기서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점수가 오르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조금 잘 나왔다가 2학기 때 조금 점수가 나가는 친구들은 머리를 믿어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친구고 1학년 때 조금 안 나왔지만 2학년 올라갈수록 점점 점수가 붙는 친구들은 정말 노력으로 터득하게 되면 학교 시험의 스타일을 이해를 하면서 점수가 쭉쭉 오릅니다. 그래서 2학기 때 성적이 유독 오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도 그런 식의 좀 스타일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만들었던 문제 중에 제가 하나를 발췌를 해왔는데 제가 여기 보면 선지가 사실 상당히 쉬운 지금 예문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문제 자체는 난이도가 되게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를 3학년 기출 문제를 보다가 이거를 조금 써먹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문제를 만들었었는데 실제로 이 문제에서 거의 단어만 바꾼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 오답률이 정말 높았던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 시험에서 항상 선생님들이 어떤 자료를 보시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드시는지 연구를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적중 사례는 조금 자신 있게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 수업 특징인데요. 제가 미리 한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2026년 리뉴얼 완료한 잠실여고 맞춤 제작형 교재를 쓰고 있는데 저는 교사용 자료를 쓰지 않고 제가 교재를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 설명하시는 부분, 학교 선생님 추가하시는 부분 전부 반영을 해서 교재를 계속 매주마다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학교 교재뿐만이 아니라 클리니치 복습 테스트 직전 보강까지 제가 만드는 문제들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시중 문제들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제가 만드는 문제들이 더해져서 문제의 단계를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 시험을 위해서는 정말 최적화된 자료를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질의응답과 관리인데 이거는 제가 넘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데이터 분석인데 이것도 넘어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잠실여고를 5년차 담당을 하면서 학교 선생님 정말 많이 뵙고 제가 본 친구들만 거의 수백 명에 이르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정말 자부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신 대비 진행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도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최상의 조교진, 이건 제가 정말 올해 신경 써서 준비한 부분인데 제가 2026년도 올해 잠실여고 졸업한 3학년 친구들을 조교로 섭외를 해서 데려왔습니다. 이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는 건 문제 검수입니다. 선생님이 학교를 위해 만든 시험 문제가 학교 스타일이 맞는지를 봐달라고 했을 때 졸업한 친구들 중에서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친구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검수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입생들에게는 가장 최적의 자료일 거라고 자부합니다.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 수업은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정규 수업하고 클리닉 진행하고 그 차주 수업을 하면서 복습 테스트 진행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단계에 거쳐서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학원에 오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는 구성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제가 만드는 자료입니다. 교재와 필기노트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것도 없는 백지의 디자인부터 자료까지 제가 전부 다 넣었고 주석 하나하나 다 제가 달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교사용 자료를 참고를 할 수는 있어도 그대로 절대 쓰지 않습니다. 전부 제가 만든 내용과 제가 만든 문장들이고 이런 문제들을 검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교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제가 만드는 직보 문제인데 제가 직보 시즌이 되면 항상 문의가 오는 게 직보 모의고사만 구입할 수 없냐 하는 문의가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퀄리티가 좋다고 진짜 소문이 났기 때문에 제가 이 직보에서만큼은 다른 학교, 다른 학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유사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특히나 직보 끝나고 나서 점수대를 보면 절대로 100점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모르는 거를 찾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 시험에서도 100점이 많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과 비슷한 난이도, 비슷한 볼륨, 비슷한 문제로 비슷한 분위기로 진행을 하고 있는 직보는 사실 제 시험의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리닉과 복습 테스트 그리고 수업 보충 자료인데 클리닉과 복습 테스트는 제가 학교 기출 문제도 자주 쓰고 또는 기출 문제의 변형 문제도 쓰고 또는 그것과 유사한 제가 만든 문제도 쓰면서 최대한 학교 시험에 대한 감을 익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보충 자료는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하면 뭐든 나갑니다. 제가 요거는 수업 대본을 한번 썼었는데 아이들이 똑같이 질문하는 영역이 너무 많은데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계속 카톡으로 답장을 하기가 한계가 있어서 제가 수업한 내용을 아예 대본으로 써서 프린트로 배부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거는 수업 전체를 그대로 주는 게 아니냐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 대본을 다시 쓰면서 수정하고 바꾸고 말을 고르고 예문도 넣고 하면서 마치 하나의 약간 자습서 자료처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그때 필요하다고 하면 뭐든지 나갑니다. 어디선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리면 바로 나갑니다. 그래서 자료에 관해서만큼은 정말 부족하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카톡으로 이제 애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는데 제가 1학기 중간고사 치러 가는 날 아침에 너무 떨려서 제가 새벽 5시쯤에 아이들한테 이제 예약 문자를 걸어놓고 아침 7시에 학교 가는 길에 보라고 2분짜리 쇼츠를 올렸었는데 여기서 서답형이 2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바로 이제 적중을 했기 때문에 첫 시험이어서 좀 더 반응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제가 직보 자료였는데 제가 문제 이렇게 한 장짜리, 낱장짜리로 배부를 했었는데 여기서 서답형 바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아무래도 선생님이 좀 적중을 한다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자료를 제가 만들게 되는 이유도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정말 많이 물어보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혹시 말씀해 주셨나요? 학교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해주셨으니 알아두십시오. 뭐 학교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니 알아두십시오 하면서 온 반마다
겹치지 않는 필기는 제가 계속 공유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묶어서 보충 자료로 나가기도 하고 카톡으로 계속 공지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끼리 만약에 선생님 설명이 다를 때는 계속 교차로 확인을 하면서 좀 정리된 의견을 알려주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께서 계속 필기를 계속 바꾸시거나 아니면 더 하시거나 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간이 되면은 계속 필기를 실시간으로 수정을 하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최대한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는 제가 1학년 그 누구보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 수강 후기 중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선생님 필기 노트는 학교 필기와 유사하게 꼼꼼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학교에 있는 모든 필기를 다 정리해서 넣습니다. 그대로 넣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신 게 무슨 의도인지 정리를 해서 뭐 비슷한 예문이나 전부 챙겨 놓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학교 수업과 유사하고 클리닉 자료와 문제로 본문 내용 확실히 이해할 수 있고 질문하면 카톡이든 오프라인이든 언제든 잘 답변을 해준다. 그리고 직전 직보 문제가 학교 시험과 유사하고 시험 적중률이 높고 그래서 이 친구는 다 1등급을 받았었는데 학교 시험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는 투자하는 이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결과는 저는 다른 누구와 비교했을 때도 정말 압도적일 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방금 친구가 얘기한 질의응답인데 사실 제가 수업을 한 150명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상세한 질의응답이 힘들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할 거 항상 이렇게 찍어서 보내라고 하고 이게 약간 좀 이런 애가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많습니다. 우리 여학생들 중에서는 질문할 걸 한 주 동안 이렇게 정리를 했다가 저한테 한 번에 찍어가지고 그때그때 질문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 제가 해마다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을 한 10명 이상씩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절대 조교 선생님께 답변을 요청드리지 않고 답변 하나하나 제가 다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친구들이 궁금한 게 생겼을 때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 공부가 되는 건데 한 3, 4일 있다가 답장하면 내가 그때 이런 걸 질문했었나 하기 때문에 저는 답변을 최대한 빨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50개, 60개씩 질문을 하는 거 사실 제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뭐 새벽 2시, 3시 상관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면 답장하고 제가 카톡을 확인하면 그때그때 바로 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보하고 나서 시험 전날이 되면은 한 4, 5시까지 제가 거의 같이 밤을 새는데 그때는 거의 실시간으로 질문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하루 동안 제가 처리하는 질문의 양이 한 7, 800개 가까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다 보면 애들이 이런 걸 어려워하는구나. 내가 이런 걸 설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대비가 필요하구나. 당연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은 저에게도 너무나 귀중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 관리인데 숙제나 복습 테스트 전부 점수를 데이터화해서 기록하고 있고 제 조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걸 데이터를 그래프로 기록을 하셔서 저한테 점수 편차가 굉장히 큰 친구들은 그때그때 바로 보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험 점수를 단순히 기록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점수가 조금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개별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이 뒤쪽에 이제 보이면은 제가 이렇게 문법 클리닉을 추가로 진행을 할 때가 있는데 문자를 보내서 클리닉을 오라고 한다던가, 그러니까 요거는 정기로 진행하는 클리닉이 아니라 추가 클리닉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 맞춤형으로 관리를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시험 끝나고 나면 항상 이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결과까지 전부 문자나 자료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학원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있고 학교 시험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학교에서 시험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자로 그때그때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분석인데요. 사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나중에 간담회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잠실여고 학생들을 한 800명에서 한 850명 이상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마다 거의 150명씩 계속 수강을 하다 보니까 나가고 빠지고 뭐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하면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이런 친구들도 당연히 이제 생길 텐데요. 제가 정말 많은 학생을 보면서 제가 그때그때 정리해둔 데이터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내신이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결과를 요약해서 보내드리는데 저는 아이들이 낸 가채점 점수표도 아직까지 다 갖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의 점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있고, 예를 들어 25년에 시험이 있다고 쳤을 때 1등급 4번을 연속으로 받은 친구가 몇 명인지도 가장 학교 선생님의 근사한 만큼의 수치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시험이 끝날 때마다 이런 데이터를, 요거는 예문이라 한 장짜리지만 거의 한 PDF 한 15장에서 20장짜리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매 시험마다 정리해서 공유드리고 제가 그 자료를 갖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요건 이제 제가 작년에 간담회 할 때 썼던 자료인데, 제가 24년이 끝나고 나서 1학기 중간기말을 학생들 원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세워봤을 때, 이제 작년에 말씀드렸던 건 4%에서 10%로 1등급이 바뀌면 실제로 이 둘 사이의 점수 차가 얼마나 난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는 제가 좀 민감한 내용이라 생각을 해서 그냥 지금은 전체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의 등급 컷을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실제로도 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점이 총 몇 명 있었고, 1등급 컷이 어디서 끊겼고,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가 얼마나 됐고, 그 다음에 최상위권의 점수가 보통 몇 점대였고, 뭐 예를 들어서 2학기 기말고사에 90점 이상이 몇 명이었고, 알 수 있는 사람 저는 학교 선생님 말고는 저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기출 문제를 다시 풀렸을 때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지 쉬운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데이터가 없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도 조사하고 체감 난이도도 조사를 해서 이 시험은 어려웠던 시험, 이 시험 쉬웠던 시험 전부 다 기록해서 갖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사실 많은 얘기를 드렸지만 이 데이터와 경험이 사실 저의 자산의 전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당연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시험을 준비한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은 최상의 조교진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계속 함께 하고 있는 저의 조교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제가 이제 올해 다시 잠실여고를 졸업한 저희 학생들을 조교로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문제를 같이 검수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만드는 직전 보강 문제, 클리닉 문제 이런 것들이 학교 시험과 유사한지 풀어보고 검토를 해달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가장 잘 아는 친구들은 그 학교의 내신의 최상위권이었던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전부 다 내신에서 계속 1등급 받던 친구들이고, 저랑 3년 동안 수업을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의도로 문제를 만들었는지, 제가 어떤 문제를 변형했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이번 내신 대비를 도와줄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방이동 학원가에서 10명이 넘어가는 이런 조교 선생님들과 함께 내신 대비를 하는 강사 정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만큼 제가 이 내신 대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고 있는지 학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하자면 제 수업의 특장점이고요. 저는 단연간 누적된 경험, 단연간 누적된 데이터, 첫 번째 저의 장점이고, 두 번째로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친구들의 필기를 다 확인을 하고 그 친구들이 들어오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들을 제가 전부 총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다수의 인원을 수업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런 걱정이 조금씩 생기실 텐데, 제가 150명의 인원을 지금 거의 3년째 수업을 하고 있고, 저는 잠실여고 친구들만 거의 300명씩 계속 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긴 저의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카톡, 그리고 전화, 그리고 클리닉, 그리고 자주 와서 쉬는 시간에 항상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친구들까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물리적인 소통 창구를 다 동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정도 인원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보다 더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좀 자신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상당히 자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건 제가 그만큼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사실 드릴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른 학원과 비교를 한번 하면서 써봤는데, 사실 여기보다는 제가 자랑하고자 하는 것들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업 일정이고요. 정규 수업은 토요일 저녁, 일요일 오전 진행이고 각 반 75명 마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토요일 저녁반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요. 클리닉은 제가 수요일 4시, 목요일 밤 온라인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수요일 이 시간이 인원이 너무 많다고 한다면 한 반을 추가로 개설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점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배치고사 무료 특강은 사실 반배치고사 무료 특강이라기보다는 한 번의 시험으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떤 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선생님 수업 맛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학원을 보내고 계신데 아이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다 하신다면 한번 보내셔서 선생님 수업을 직접 들어보는 것만큼 좋은 경험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은 오프라인 간담회입니다. 2월 7일 저녁 7시 진행을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의 성적 편차,
1등급 인원의 변화, 그 다음에 모의고사 점수와 내신 점수의 연관관계, 24년, 23년까지 실제로 어떤 아이들이 1등급을 받아갔는지 그런 친구들의 공부법, 그 다음에 질문법, 제가 생각했을 때 잠실여고 내신이 어떻다는 약간 오프 더 레코드의 말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당연히 민감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 녹화 강의 절대 제공하지 않고요. 제가 자료를 아마 나눠드릴 텐데 그 자료도 나가실 때 전부 회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말씀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면 꼭 한번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이쪽으로 이제 보내주시면은 제가 바로 회신하고 답장을 회신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설명회 준비를 한 3일, 4일 정도 지금 한 것 같은데 마지막을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정말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이 짧은 영상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과 제가 이 시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덧붙인다면 이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수업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설명의 내용이었고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